그러니까 2018년도 6월이면 몇 살쯤? 5년 전이니까 중2? 중3? 어리네. 앞으로 학원 들어올 때 엎드려고 기억 맞지? 공경의 마음으로 오늘도 수업을 해주시는구나. 인생의 대선배님께서 몇 년생이세요? 몰라 이 자식아. 앞차림으로 안 말해줘. 7이죠. 죽을래? 7 아니세요? 아 죽여버린다 진짜. 80초? 아 말도 안 되지. 사무실에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이 경우 민법전의 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이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만약에 방충망이 파손됐다면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준다. 뭐에 따르면? 민법전에 따르면.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만약에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거와 다른 거죠. 이거 그지? 이처럼 법률의 교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 우선 적용이 무엇인가, 그지? 그리고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에 등의 문제가 발생한대. 그지?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대해 적용되는 법무. 개인의 사법이라는 말 자체가 개인에 대한 적용하는 거죠.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사법에 속하는 법률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이 우선된다. 즉 아까 얘기했던 경우면 이렇게 계약이 먼저 우선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사법에서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지? 네. 원칙적으로는 뭐가 우선된대? 계약 내용이 우선된대. 아, 있구나. 여기 있구나가 아니라 머릿속에 정리돼야 돼. 왜 그래? 이유를, 논리를 기억해야 돼. 정리해야 돼. 왜 그래? 왜를 기억하는 게 더 편하다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 그죠? 마음대로 계약할 수 있다. 법률과 규정과 다르게. 이처럼 법률상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법규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반영되어 있는 게 임의법규야. 그럼 임의법규는 왜 있을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있어, 굳이? 아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거 되는 거야. 왜? 만약에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러지. 그러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 그럼 그때 법적 분쟁이 왔을 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약서에 없다면 민법에 따라 누가 무슨 의무를 진다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거야. 됐어?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므로 사법에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조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법률 지문 읽을 때, 법지문 읽을 때 첫 번째, 뭐뭐라면이라는 조건, 그지? 너 어떤 상황, 경우, 가정, 뭐라고 가정한다면, 그지? 전제, 이런 것들을 먼저 집중해서 읽어야 돼. 이걸로 먼저 글의 분기점을 잡아야 되니까. 두 번째, 뭐라고? 누가, 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꼭 기억해야 돼. 알겠어? 이 두 개는 포인트야, 거의, 머릿속에. 그래서 법률에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니까 이때는 임대인이 고쳐줘야 된다. 적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약에 법률과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계약 효력 자체는 그대로 되는 거고, 그지? 법적 불이익이 뭐 있는데? 위에? 벌금.
그럼 이걸 내가 혼자 만약에 공부한다 그러잖아? 그럼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뭐지? 또 공부해내는 거야. 사실. 그런 것들이 너의 지식 체계를 넓혀줄 거 아니야.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거. 이 법적 불이익이 벌금이랑 과태료가 있대. 벌금은 일반적으로 개념이 형사상의 개념이야. 이해돼? 과태료는 행정상의 개념, 행정법상 개념이고. 그러니까 내가 과태료는 주차 유문, 주차 그거를 하잖아. 그건 과태료야. 행정법상, 그죠? 근데 벌금은 형법상의 문제죠. 예를 들어 범죄 행위를 했어. 그래서 벌금을 받았어. 이해돼?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법규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법규에 한다. 공인중개사가 뭔데요?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물론 공인중개사 몰라요? 그 가끔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부동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껴갖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공증을 하는 거야. 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됐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고객에게 자기 재산을 직접 하는 건 안 된대. 안 된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할 때는 체결한 매매 계약은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효로 두겠다는 거야. 됐어?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할 의무는 인정되고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즉 머릿속에 그리면 아 얘가 지금 공인중개사가 매도이냐 매수이냐 매도이냐 자기 물건 A에 대해서 건물 그지? 그리고 고객이 있어. 이 사람이 매수이냐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매도인은 건물을 넘기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 그건 냅둬. 대신 얘한테 벌금은 부과된다는 거야. 딱 이게 단속법규래. 그지? 한편 체결된 계약명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과태료라는 게 벌금이 꼭 형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렇죠? 어쨌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 거. 법적 불이익도 있고 효력 자체도 안 돼. 그러면 또 하나 정리해야죠. 법적 불이익도 있고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 즉 이런 걸 뭐라 그러는데? 강행독도라고 하죠. 이 경우 당사자들이 상대에게 급부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즉 계약에 따른 채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미 급부를 만약에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겼다면 이 이익은 넘겨진 이익은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높은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대.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야.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동업하여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이미 계약에 따라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고 머릿속에 그려야지. 만약에 의사 각과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동업을 해서 병원을 세웠어.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간호사가 그 병원 설립자금으로 1억을 넘겨줬어. 그지? 근데 이 계약 자체가 안 된대. 됐어? 그러면 이 1억을 다시 얘가 받았던 걸 원상복귀 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이 1억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의사 값에 부당이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을은 이거에 대해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 이해되니? 물론 말하고 넘어가진 않았지만 모두 있대? 법적 불이익도 있대. 그러면 얘한테 뭔가 벌금이라든가 얘한테도 벌금 같은 게 아마 주어졌겠지. 그치?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조건 첫 번째 부당이득 두 번째로 부당이득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지자처럼 비도덕적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준 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위조지폐를 만들자고 계약을 했어. 그리고 위조지폐 틀 같은 걸 사기 위해서 을이 갑한테 1억을 줬어. 근데 이 계약 자체가 이제 부정됐어. 효력도 없고 벌금도 맞았어. 그럼 위의 경우라면 을은 이 1억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얘한테 1억을 간 거, 그지? 근데 이 경우에는 반사회적이라서 그런 것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을이 이거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가비가 1억 벌고요? 아마 그런 경우에는 벌금의 형태로 가격에서 국가로 환수되겠지. 상식적으로. 도박도 그런 거야. 도박도. 사실 일정 단위 이상 도박 그런 것도 얘가 20억 꼬랐어. 국가가 금지한 도박을 해갖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없다는 거야. 됐어? 아무리 개인 간에서 야 우리가 도박을 해서 지금부터 20억까지 우리가 서로 꼬를 수 있다라고 아무리 둘이 계약해봤자 됐어? 국가가 개인 간에 개입하는 것을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이게 원칙이었으니까 그지?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게 비례 원칙이에요. 그게 적용된대. 비례 원칙을 기억할 게 아니라 비례란 말을 기억할 게 아니라 이게 내용을 이해해야 되지. 자유를 침해하니까 최소한 해야 돼. 입법 목적을 뭐라고 달성할 만큼. 그럼 이렇게 입법 목적을 달성할 만큼 최소한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례로 바꿔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 어떤 걸까? 예를 들어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계약의 자유의 원칙을 하는데 1억짜리 계약에도 벌금 1억을 매기고 10억짜리에도 계약에도 벌금 1억을 매겨. 이게 돼? 안 돼요. 이상하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뭔가 딱 비례적이지 않잖아. 그지? 만약에 10억짜리에다 1억을 했으면 1억짜리는 얼마를 해야 돼? 1,000만 원 정도 해야 되겠지. 뭔가 원칙에 따라서. 그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비례 원칙이 다른 질문에서도 또 나타나. 좀 이따 나중에 언젠가 한번 할 건데,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걸 때, 그러니까 이런 벌금 이런 것도 뿐만 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형벌도 어떻게 보면 국가 공권력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형무소가 그런 거잖아. 근데 살인도 10년, 무단횡단도 10년. 이게 맞아? 안 되지, 그지? 그런 것들을 적용되는 게 비례 원칙이라고 그래. 됐어?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의 개입할 때는 어쨌든 계약의 자유의 원칙을 깨는 거죠. 그때 비례 원칙이 적용돼야지. 그지? 197번이요. 196번 잠깐만. 왜냐면 이게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죠. 계약서의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지 맘대로 할 수 있지. 그리고 법적 불이익도 없죠. 이거는 이의법규니까. 그지? 만약에 수용 내용이 있으면 그 계약서에 따라 돼야 되는 거지. 그지? 법적 불이익도 당연히 없죠. 이의법규니까. 그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97번.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 기업이 뭐예요? 단속법규인가? 네. 얘는 강행법규인가? 강행법규. 자, 국적 불이익을 당연히 둘 다 맞죠? 맞죠. 그죠? 계약 당사자의 급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건 강행만 그렇죠.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의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얘도 강행만 그렇지. 강행에서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들. 이거 단속도 되지 않나요? 얘도 밑에 고객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든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적 이익, 그럼 대금 지급이 계약에 따라 넘어가는 재산인데 그걸 반환해야 된다고 다시? 계약에 따라 넘어간 재산적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겠다는 거야. 됐어? 이해돼? 네.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죠.
매매 대금을 넘기는, 그러니까 계약에다 넘어가는 재산이 매매 대금이지. 그거 반환 의무 없잖아. 계약이 유효하니까, 그지? 법률의 규정 위반으로서 계약이 효력이 부정되는 건 마찬가지로 그것도 강행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거지.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는 건 없죠. 그죠?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주인 B는 용도에 맞지 않게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를 체결했대. 그리고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하였대. 그래서 농지법을 위반한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다. 일단 벌금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순간 둘 중에 하나야. 단속이거나 강행이거나, 그죠? 임의는 아니야. 법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지?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은 무효다. 농지법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그럼 뭐야? 강행이네. 농지법은 강행법규야. 그지? 강행법규를 어긋나서 재산적 이익이 넘어가서 원상태로 돌려야 되니까 다 돌아가야 돼. 그지? 셋째, 빌려준 사람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되는데, 이 사용료가 뭔데? 위에서 말하는 부당이득이죠. 강행법규에 어긋나서 계약이 체결된 것 때문에 넘어간 재산적 이익. 그죠? 그거 반환한다니까 이게 따라서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반사회적 행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정리되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벌금이나 과태료만 있는 거, 벌금이나 과태료 있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무효로까지 가는 거. 근데 다만 원래 무효이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부당이득, 원칙적으로는 부당이득이 있다면 반환해야 되는데, 그지?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얘를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는 뭐예요? 그 계약 내용이 반사회적이다. 계약이 반사회적이다. 그럼 농지 임대차 계약이 결국에는 둘이 얘가 반사회적은 아니었다는 결론이 오는 거죠. 됐니? 참고로 배경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농사를, 이것도 그렇고 농지법이 이런 것도 있어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토를 소유할 수가 없어. 일정 이상의. 그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내가 농사 안 지어. 근데 농토를 뭐 3만 평 가질 수 있다. 그거 안 돼. 뭘 막으려고 그럴까?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적으로 경험했어. 소작제가 위험한 거야. 소작제가 왜 위험해? 결국에는 부의 편중과 가난의 대물림이 나타나. 소작이는 계속 소작이. 그치?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에서 경자 유전의 원칙을 세워요. 대한민국이 건립되면서. 경자 유전은 경작하는 사람만 논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사회 상식이니까 좀 알아도. 자, A와 B가 농지 임대차를 계약할 때 사법의 적용을 받죠. 그죠?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거랑 벌금은 상관이 없어. 그지?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이 입법 목적을 실행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한 거고. 유효로 냅두는 것보다 무효가 더 개입하는 거지, 국가가. 그지? 그러니까 더 많이 개입한 거야. 맞죠?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나 반사회적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해서 있는 거겠지, 그지? 자, 우리 지금 내가 읽었는데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그지? 딱히 엄청난 배경식을 썼어? 안 썼어. 구문 있는 내용대로 어떻게 했어? 이 경우는 이런 거구나. 사례로 만들어서 머리에 기억하려고 했어, 그지? 개념 자체가. 어디에 집중하면서 읽고, 그지? 그런 것들이 누적돼야 이제 다음번에 또 다른 법칙 만나면 좀 편하게 읽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해서 가장 힘든 게 철학지문이야. 그래서 지문 중에서 최고 난이도는 어려운 지문이다. 사실 철학지문이 제일 어려워질 것 같아. 내 시대가 오고 빨리 와야 되는데.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 알려주는 철학지문이고.